속도와 가속도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대단히 쉬워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엄밀한 개념을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미분의 활용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시각 t에서의 어떤 점의 위치를 ft를 위치라 하자. 알겠죠? 위치라고 설명합시다. 위치라 하자. 예를 들면 위치가 t로 설명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t를 계속 집어넣어 줄 텐데 t는 0부터 쭉 시간이 흐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ft는 뭐냐면 t에 대한 식이니까 하나의 숫자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냐면 이 위치라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직선상에서 0일 때는 뭐야? 원점에 있는 거고요. 양수면 뭐야? 원점보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음이면요, 뒤로 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수가 가능합니다. 음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위치가 뒤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앞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죠.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야?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앞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때 f't를 미분한 것을 시간의 변화량 동안 미세한 위치의 변화량을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분의 정의를 쓰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시간당 얼마큼 갖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말이라고 써요? 속도라고 쓰죠. 그래서 얘를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f't가 그냥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물리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죠. 이걸 왜 속도라고 하는지 정도가 된다면, 근데 이제 속도라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당연히 그래서 얘가 뒤로 가면 음이 가능한 거죠. 속도는 음량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갔으면 양이고 뒤로 가면 뭐예요? 음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가보죠. 그러면 VT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VT를 미분하면 어떻게 보면 F를 2번 미분한 셈인데 안 가르쳤잖아, 2번 미분한 거는. 근데 그냥 VT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네, 가속도가 됩니다. 알겠죠?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가속도라 한다.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속도라 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하죠? 속도의 크기. 항상 양수밖에 나올 수 없는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f't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알겠죠? 절대값을 씌우면 그 값이 양값이 되겠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양값이 되면 vt에 뭐야? vt에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 속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랑 속력은 어떤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속도랑 속력은 달라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과 저자가 쓴 것이 거의 확실한 책이 하나 있는데 베스트셀러 제목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꽤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제목이에요. 말하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어요. 알겠죠? 정확하게 쓰려면 뭐라고 썼어야 돼?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다, 그냥 요약하면, 이과적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인생은 속도다. 왜냐, 어차피 속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방향과 속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다가 더 맞는 표현이죠. 속도가 아니다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제목을 볼 때마다 거슬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주의하세요. 절대값을 뭐라고 한다고? 속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라고 이렇게 안 하죠. 또 AT의 절대값을 씌우면 이건 뭐지? 가속력이라고는 안 합니다. 이거는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통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가속도의 크기인데, 제가 말씀도 안 드리면 학생들이 속도, 속력, 가속도, 가속력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멈추고 있으면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거고 점점 빨라지고 있으면 가속도가 플러스일 텐데 그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말해주는 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까지가 교과서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그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교과서에 다 써있고 뭐 추가로 배우는 것도 없고 뭐 나은 것도 없네.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율. 알겠죠? 변화율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변화율 시리즈들은 미분의 활용을 할 때 곧잘 나오는 케이스들의 문제고 실제로 이게 킬러 문제급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자, 두 가지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넓이의 변화율. 물론 이게 각의 변화율이랑 이런 것까지 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수학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각의 넓이의 변화율이 있고 또 하나가 더 부피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알겠죠? 부피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넓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직사각형이 넓이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로와 세로의 곱이 바로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곱의 미분법이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뭐 한 게 된다고? 당연히 미분한 게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철수 0의 딴 넓이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F'T에다가 GT가 되고 FT에다가 뭐야? G'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넓이의 변화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곱하기 속도다. 여기가 속도지 않습니까? 여기가 속도죠. 변해 나가는 길이 곱하기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변해 나가는 길이랑 뭘 곱한다고? 지금 속도가 된다. 대신 얘네 둘이 무슨 관계여야 되겠어? 길이랑 속도가 항상 서로 수직 방향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수직 방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넓이의 변화율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t 더하기 3이고요. 이쪽의 길이도 2t 더하기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넓이는 t에 대한 넓이는 2t 더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시작할 때는 얼마였다는 겁니까? 지금 3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초당 2의 속도로 쫙쫙쫙 뭐 하고 있다고?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2t 더하기 3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일상적인 풀이는 뭐야? 미분을 해서 2에다가 2t 더하기 3을 넣고 우리가 원하는 t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가 2였다고 쳐요. 2였다고 쳐.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7이 나오고 2가 되니까 답이 뭐가 나와? 14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2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은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 얘들아, 요게 뭐야? 요게 2t 더하기 3이 뭐야? 2t 더하기 3이 여기 뒤에 2가 빠졌네요. 맞죠? 미분되고 여기 미분된 게 더 들어가니까 빠졌죠? 요 2t 더하기 3이 뭐야? 요 2t 더하기 3이 그 당시에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배의 2t 더하기 3은 뭘 말하는 거야? 변해 나가는 부분에 뭐야? 변해 나가는 부분에 길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만큼이 뭐라고? 이만큼이 변해 나가는 부분에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2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2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소직한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로 가는 속도가 2지 않습니까? 여기서 1로 가는 속도가 2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길이 곱하기 속도가 곱해지면서 요 넓이가 변해 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제가 항상 만나는 게 칠판 지우는 거라서 칠판 지우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 지운 넓이. 어떤 알바가 칠판 지운 넓이를 실시간으로 ST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알겠죠? S0일 때는 칠판은 아무것도 안 지웠는데 얘가 점점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알바가 칠판을 빨리 지우는 알바일 수도 있고 늦게 지우는 알바일 수도 있잖아. 그건 뭐가 결정해? 뭐 두 개의 요소가 결정하니? 얼마나 지우개질을 빨리 하는가가 결정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2배로 빨라지잖아. 속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주면 더 2배로 빨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길이와 뭐가 결정해? 속도가 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칠판을 지우는 속도가 결정되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왜 농구장 닦을 때
농구 본 적 있어? TV 중계로? 농구장 닦을 때 대걸레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세 개 만들어 놓고 쭉 닦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닦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명이 닦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농구가 빨리 시작돼야 된다. 좀 이따 바로 시작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 명이 아니고 15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닦으면 한 번만 쫙 닦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왜냐면 걔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명이 왔다 갔다 해서 닦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닦게 된다. 이렇게 된 건데 왜 한 명이 안 닦고 세 명이 닦겠어? 한 명이 닦으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러니까 시간이 또 오버하나 보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길이가 긴 거랑 이 속도가 빠른 거랑 그것이 곱해져야 뭐가 나온다고? 넓이의 변화율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더 가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응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안 해보더라도 부피의 변화율은 뭐가 되겠니? 뭐랑 뭐의 곱이 되겠니? 넓이와 뭐의 곱이 되겠어요? 넓이와 속도의 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넓이와 속도의 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 나도 들어봤는데 잘은 모르지만 얼음이나 사탕 같은 거 깨물어 먹으면 빨리 녹는 이유가 단면적이 넓어져서 그런다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녹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거 일정한 속도로 녹으면 금방 녹는 거라며.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피의 변화율이 녹아나간 얼음이나 사탕의 부피의 변화율이 넓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또 속도는 속도대로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데 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따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일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도꼭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수도꼭지에서 물을 틉니다. 너무 세게 틀면 물이 쫙 나오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적당히 틀었습니다. 적당히 틀면 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아는 친구 알겠지만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지? 물은 자유낙하 시켰으니까 점점점 가속도를 받아서 어느 속도까지는 빨라지죠. 맞죠? 그 빨라지면 여기 더 빠르면 여기 속도가 빨라, 여기 속도가 빨라. 여기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적이랑 속도랑 뭐야? 곱해야 뭐가 나와?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고. 여기를 지나간 물의 부피랑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부피가 둘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넓이는 좁아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 쭉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거 대답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원계둥이 있었습니다. 원계둥이. 요 길이가 반지름이 2인 원계둥이 있었습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공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집어 던진 거예요. 공을 집어 던져서 공이 이렇게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딱 정확하게 절반. 절반이 딱 들어가서 여기서 얘가 지금 이대로 V로 꾹 눌리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이 속도가 뭐라고? 공이 들어간 속도가 얼마큼이라고? V예요. 그러면 물이 당연히 어떻게 해서 나머지 물들은 수면이 상승하겠지. 공이 들어오니까. 질문. 수면의 상승 속도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얼마인지 모른다고?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모르는구나. 내가 구의 반지름을 안 알려줬구나. 미친놈이네요. 내가 미친놈입니다. 난 너네가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안 알려줬습니다. 미안해. 이거 진짜 미안해. 왜냐면 그냥 안 가르쳐준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오해해서 미안해. 알겠죠? 나 지금 속으로 이런 빠가 가르쳐를 봤나? 이거 이 새끼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러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걱정이 kak하면 돼. 눈앞에 kak하면 돼. 와, 씨. 1입니다. 1. 알겠죠? 1. 자, 그러면 수면 속도가 얼마예요? 미안해. 이젠 대답해야 됩니다. 3분의 1입니다. 여기가 넓이가 얼마예요? 여기 넓이가 파이. 전체 넓이가 얼마니? 4파이인데 거기서 파이는 누르고 3파이는 올라가니까 파이가 누르는 걸 V로 눌렀는데 3파이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속도는 3분의 1V가 됩니다. 알겠죠? 수면 상승 속도는 3분의 1V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